24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동시에 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살면서 내가 남의 채취를 이렇게 가까이서 맡아보리라고는 절대 생각지도 못한 진기한 경험을 하면서 시간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다 보면 자의 반타의 반으로 대중교통보다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싶다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사자니 아주 작은 경차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큰 돈을 당장 마련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가성비 차량 아반떼 소개와 함께 내 귀여운 월급을 알뜰하게 아끼고 출퇴근 시간을 세이브해 여유 시간도 늘리면서 냄새 지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성비를 주제로 차량을 선정할 때는 연비와 가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이야 굳이 가성비가 아니더라도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통장을 스쳐가는 월급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수 있으니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죠. 하지만 연비는 내 밥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불고기 뚝배기가 올라갈지 한솥 도시락이 올라갈지 아니면 그마저도 못 먹게 숟가락을 뺏어버릴 수가 있는 악랄한 녀석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반떼는 연비에서 착하고도 착한 가성비 숫자를 보여줍니다. 오너평가와 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1리터에 15km의 연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휘발유 값이 리터당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시내 주행 30분 거리가 15km 정도 한다고 가정하고 왕복 1시간이라 치면 하루 3,000원으로 냄새 탈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운전 습관이나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연비 성능을 뽑을 수 있겠죠? 차량 가격은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의 기본 패시브 고정값이자 내 통장에 명치를 후려치는 못된 근원입니다. 대부분이 일시불보다는 선수금 또는 보증금을 두고 개월수를 정한 뒤 할부 지불을 선택할 텐데요. 이게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내 귀여운 월급은 전설 속 존재로 남아 영원히 만날 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반떼 할부 구매 모의견적입니다. 1.6 가솔린 스마트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될 경우를 가정했는데 할부 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득세와 같은 초기 비용이 필요로 됩니다. 즉 목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런 목돈을 당장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류비 외에도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과 보험비도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비 같은 경우 사회 초년생이라면 운전 경력이 길지 않아 심하면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해 월 납입금이 60만 원보다 늘어날 수가 있죠. 월세와 합치면 벌써 100만 원 이상이 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나마 희소식은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되어 아반떼를 살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33만 원이 세이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년생에게는 아직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죠. 요즘은 장기 렌트가 너무도 흔하고 이용하기 편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죠. 장기 렌트는 차를 다량으로 구매해 대량 주문의 혜택을 받고 개인이 아닌 회사가 구입하기에 영업용으로서 차량을 출고하여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아 차량가에서 10%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2천만 원에서 10%면 200만 원인데 한 달 월급을 아낄 수 있게 되네요. 이렇게 기본 차값을 알뜰하게 깔고 시작해 임대사 할인 혜택을 따로 양념해서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볼 때 장기 렌트는 빌리는 거지 내 차가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할부 구입과 장기 렌트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장점은 반납의 여부입니다. 할부로 구매했는데 불량이다? 또는 이용 도중에 사고가 났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바로 나와버렸다. 바로 감가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고차 값이 바닥에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막상 타다 보니 너무 별로라 차를 바꾸고 싶은 상황이 와도 여태 부은 돈 생각하면 뽕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꾸역꾸역 이용하게 되죠. 중고차로 팔아야겠다 마음먹어도 시간 쓰고 돈 써가며 여기저기 발품 팔아 직접 해결하거나 오히려 딜러한테 수수료를 챙겨주면서 차를 처리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생깁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는 2년에서 5년 정도 타다가 저런 상황이 오면 반납을 해버리고 새로운 차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용하다 보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잔존가치만 계산하고 인수를 해버리면 직접 검증한 차량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 렌트로 이용할 때 모의견적은 얼마나 될까요? 할부에는 보험료며 자동차세 등 관리해야 할 부대 비용이 한가득인데 장기 렌트는 그에 비하면 깔끔한 표입니다. 임대업체에서 단체 보험을 들기에 보험비가 저렴해지고 개인이 아닌 영업용 차량이기에 세금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게 되어 부대 비용이 경제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저렴해진 부대 비용들이 월 납입금에 전부 포함되어 돈 관리의 번거로움도 정리해주죠. 게다가 할부 구입에 비해 월 납입금도 훨씬 저렴해서 나는 딱 2에서 5년만 사용하다 더 좋은 차로 바꿀 것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월 납입금을 줄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트가 더 효율적인 이용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보험 할증도 걱정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막 도로에 나온 초년생이 아무리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방어운전을 완벽히 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운전은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4명의 보험 가입이라 사고가 나면 할증이 붙게 됩니다. 아주 작은 접촉사고라도 보험사 측은 얄짤없이 보험료에 할증을 붙여버립니다. 기존에 지불하던 보험료보다 더 비싸진다는 말이죠. 여기다 수리비까지 직접 처리해야 하니 돈이 땅으로 줄줄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 임대는 보험이 내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 가입인지라 사고가 몇 번이 나도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수리비 방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국산차 기준 30만 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수리비는 면제시켜주는 면책금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차량에 관심이 많지 않고선 경험이 없다 보니 차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주기마다 점검해줘야 하는 사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차량은 운송수단 이전에 내 안전에 직접적 연관이 있어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줘야 하고 소모품 따위도 추가 또는 교체해줘야 합니다. 아무거나 넣을 수도 없죠. 뭐가 더 가성비적이고 오래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찾고 비교해봐야 하는데 차도 안 샀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장기 렌트는 정비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서비스 등급 추가에 따라 더 고급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 계약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하는 2가지. 전국으로 견적을 비교해봐야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어디 프로모션이 제일 빵빵한지 알아볼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걸 다 챙기게 되겠죠. 기껏 계약하고 잘 다니는데 내 요금보다 더 싸고 프로모션도 빵빵한 상품을 받다? 굶주린 통장에 사자후를 듣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영업을 하는 직원이 얻어내는 수당금에 따라 할부보다 더 비싸지는 마법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업체 자체에서 수수료를 억제해 연봉제를 도입한 곳을 찾아야 진정한 최저가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누르시면 전국 비교는 물론 단순 견적 비교에서 계약까지 무료로 진행하는 곳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